안녕하세요. HLB 이브노믹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600만 달러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디에 사용되느냐? 캔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CEO 윌리엄 헐에 대한 사진도 있고요. 이게 기사가 유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4월에 6,100만 달러를 확보했었다고 했죠. 여기 4월이 HLB의 것입니다. HLB가 여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6,100만 달러를 파이낸싱 했다라고 나왔는데 요게 참여한 게 바로 HLB 그룹입니다. 그래서 HLB 그룹으로부터 6,100만 달러를 확보한 것이 바로 이뮤노믹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자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밑에 HLB 컴퍼니라는 게 붙었습니다. 자, 그게 작년의 얘기였고 여기에 이어서 또다시 1,600만 달러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하나로 대략 160억 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금 확보를 순조롭게 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윌리엄 헐 박사가 발표도 많이 하고 자금도 확보를 하고 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SAC에서 볼 건데요. 여기 검색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뮤노믹을 검색하면은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관련된 노티스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2021년 1월 14일에 뭔가 파일링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1월 15일에 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추가로 1,600만 달러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1월 14일에 SEC에서 노티스가 떴고 그 다음에 기사로 1,600만 달러를 확보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변경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려면은 이제 다큐먼트를 눌러보면 나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다큐먼트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하나는 HTML로 돼 있고 하나는 XML로 돼 있죠. 자, 제가 위에 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자, SAC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SA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클론사에서 다뤘었습니다. 이게 규제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임클론에서 RTF를 받았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데 하버드 로스쿨에 리포트를 봤었던 건데요. 거기에서 누구의 책임이냐, 임클론의 책임이냐, 뭐 FDA 책임이냐, SAC의 책임이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뭐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데 집중을 했지만 자, 거기에서도 SAC가 등장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SAC가 책임 회피가 잘 되는 이유 has not necessarily reviewed the information.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만은 SAC는 이것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accurate한지 뭐 complete한지 이런 것들을 SAC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리더들은 이 인포메이션이 뭐 accurate한지 complete한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정확하다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에서 어떤 노티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SAC에 제출이 돼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SAC가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인포메이션이 정확한지 완전한지 그런 것들을 100%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죠. 이게 바로 인클론사에서도 발생했었던 문제. SAC는 책임 회피를 잘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모든 기업들이 제출하는 그런 공시에 대해서 다 검토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SAC에 대한 얘기였고요.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도입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엔티티 타입이 있는데 코퍼레이션이죠. 여기 보면은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코퍼레이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내려가서 보면은 네임이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자, 록빌에 있는 거고. 자, relay person. 그러니까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가 이제 CEO인 윌리엄 헐 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Executive Officer라고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디렉터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친숙한 이름 진양고 회장도 여기에 디렉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알렉스 킴도 있습니다. 여기 디렉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인더스트리 그룹이 있는데 헬스케어로 분류가 됩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바이오테크놀로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내려가서 보면은 요게 레베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긴 하지만은 decline to disclose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요 security offered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쿼티랑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옵션에 대한 뉴스 기사는 나와 있진 않지만은 에쿼티는 봤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어마운트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7,700만 달러입니다. 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아까 기사에서 봤었잖아요. 1,6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작년 4월에 HLB에서 6,100만 달러를 넣었습니다. 60일 더하기 16 하면은 77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7,7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대략 770억이 되는데 이뮤노미 테라피틱스가 7,700만 달러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금들을 잘 활용을 하겠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인베스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total number of investors, 그러니까 총 투자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겠죠. HLB는 기업이죠. 그래서 6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6개라고 해도 되고. 자, 이런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요. 날짜 순으로 1월 14일에 오후 4시 49분, 요거는 미국 기준 시간이겠죠. 이때 이뮤노미 테라피틱스에서 제출된 서류가 억셉트 됐습니다. 그런 다음날 1월 15일에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1,600만 달러를 확보했다라고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시가 나온 것을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7,700만 달러를 확보를 했는데 한화로 대략 770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작년 4월에 6,100만 달러를 HLB 그룹에서 넣었고요. 그래서 자회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6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0일 더하기 16 해서 7,700만 달러가 되었고요. 자,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었느냐? 이쿼티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옵션도 체크가 되어 있고, 한마디로 지분 투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채로 빌린 게 아니라 지분 투자를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들은 캔서 프로그램에 사용될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윌리엄 헐 박사가 최근에 컨퍼런스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고 자금도 든든하게 확보가 된 만큼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커피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초콜릿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티오악시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항산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이 많다라는 겁니다. 와인이나 녹차보다 항산화 물질이 초콜릿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몸의 세포의 노화는 그 세포의 산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흡해서 우리가 산소를 보급받잖아요. 그 산소가 몸에 이로운 작용도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억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물질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라는 건데요. 자, 그런 게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다. 암, 심장질환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막는 항산화 물질이 초콜릿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자, 그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카로티노이드류가 있고 플라보노이드류가 있죠. 요게 바로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요게 종류를 보면은 공급원이 되는 식품에 블루베리, 홍차 이런 것도 있지만 코코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코코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데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크 초콜릿을 먹으라는 이유가 이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다크 초콜릿에서도 이 쓴맛 때문에 종종 제거된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효과가 없겠죠. 우리가 초콜릿을 먹는데 갑자기 딱 쓰다, 아 그럼 플라보노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레인 펄퓨전을 자극하는데요. 펄퓨전은 관류라는 뜻입니다. 특정 장기나 신체 일부를 통과하는 혈액 등 체액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 뇌로 가는 혈액 등의 체액의 흐름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초콜릿이. 자, 그래서 그 액체가 흘러가는 이런 패시지를 펄퓨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초콜릿이 자극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뇌로 뭐 혈액이 잘 가면은 자극이 잘 돼서 머리가 잘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초콜릿도 살펴봤고 이후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